뛰어난 실력과 엄청난 운, 타고난 재능도 유리멘탈 앞에선 속수무책이다. 인생은 절대 만만해지지 않는다. 유일한 전략은 당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멘탈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이 보아야 할 책,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의 책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일에 봉착하는데 이럴 때 멘탈이 흔들리고 깨지는 경우가 많죠. 흔히들 유리멘탈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유리멘탈이다 보니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내 멘탈이 깨지지 않기 위해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냥 덮어두고 피하기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난독증을 가지고 있고 26살에 파산 선고를 받아 자포자기한 한 남자가 나옵니다. 빚더미에 눌려있고 과체중이며 감정기복이 심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성공하리라는 기대 없이 살아가던 남자였죠. 교회에서 신앙송을 하는데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아랫니와 윗니가 맞부딪히며 나는 덜덜 떨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질 정도로 나약한 유리멘털인 그. 하지만 이 남자는 30살의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보도 셰퍼입니다. 보도 셰퍼는 우리 인생에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 셋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째, 포기의 유혹. 둘째, 두려움.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 이 세 가지는 결정적일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 성공을 이끈 황금의 열쇠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원의 책방으로 떠나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파산자 신세에서 벗어나 백만장자가 된 기적은 버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아마도 당신은 그렇다, 이 말은 옳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말은 어떤가?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면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련과 문제야말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이 아닌가?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는 감당할 만큼의 운동만을 하기 때문이다. 적당한 한계 내에서만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적당한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한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에는 기뻐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대부분 단지 어려운 과제에 불과하다. 모든 과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러니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 해치우면 된다.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해진다. 그만큼 성장한다. 뿌리를 단단히 받고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나무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폭풍우를 견딘 모습이다. 안락한 은신처의 창밖으로 바라보는 빗줄기는 우리의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 들판으로 나가 직접 비를 맞아봐야 비에 젖는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젊은 시절 나의 코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무엇이 어려운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려움은 두려움의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구체적인 대상이 된다. 직원들 모두 사표를 냈을 때 왜 나의 코치가 잘된 일이라고 했는지 이제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마다 자신만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움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다. 당신이 경험한 어려움은 당신의 멘탈 안에 깊이 새겨진다. 깊이 새겨져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 10kg짜리 아령을 든 경험이 15kg짜리 아령을 들어 올리는 추진제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연금술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우주가 있다. 우주는 늘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과제를 정확히 보내준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수록 우리가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우리가 애써 피하고 도망치고 버려야 할 것은 가벼운 아령이다. 이야기를 기록하라. 몇 년 동안 공들여 해오던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되었을 때 나는 글자 그대로 낙담에 빠졌다. 내 안에 더 이상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려울 때마다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던 코치도 세미나 때문에 먼 외국에 나가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외롭고 우울했다. 그렇게 시리에 찬 날들을 보내다가 코치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밤이 가장 어두워지면 곧 새로운 날이 밝는 법이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나는 마음의 평화와 위안이 밝은 빛처럼 밀려들고 있음을 느꼈다. 길고 고요하고 진지한 편지였다. 편지에는 나의 코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면서 겪은 가장 비참한 상황과 감정에 대해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후 매 순간 견디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날들이 적혀 있었다. 끝도 없이 날아들던 채무상환 독촉장들을 손에 든 채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던 날들도 적혀 있었다.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지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려 마음먹었을 때의 참담한 심정들도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 내게 보내온 걸까? 정말 이렇게 가혹한 시간을 견딘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코치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그의 이야기에서 내가 많은 위안을 얻었다는 것을.
훗날 외국에서 돌아온 코치가 이렇게 말했다. 내게도 정말 어두운 밤이 있었지. 그때 내게 빛을 선물한 것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이 있지. 새로운 날을 맞으려면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해.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고 새 날을 얻은 사람은 없어. 어떻게 어두운 밤을 지나왔는지 서로에게 털어놓으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법이지. 그날 이후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특히 힘겨운 일이 있었을 때에는 꼬박꼬박 일기로 남겼다. 그 기록들은 힘겨울 때마다 그것을 견디는 치유제 역할을 해주었다.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있다. 최악은 언제나 과거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이게 내 인생의 최악인가? 분명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것이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최악은 예전에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 당신이 힘겨운 게 최악은 아니다. 그러니 살라. 더 힘든 날도 당신은 지나왔으니. 힘겨운 날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라. 당신은 알고 있다. 지금껏 당신이 모든 일을 무탈하게 진행해 왔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또 알고 있다. 다음 과제도 잘 해낼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당신의 고민거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든 간에 잠시 멈추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돌아보라. 당신은 지금껏 어떤 일들을 해냈는가? 지금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소중한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하나하나 천천히 떠올려보라.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난날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걱정했던 일들이 10%만 일어났더라도 당신의 삶은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걱정하는 드라마틱한 비극들은 오직 당신의 뇌에서만 절정으로 치닫을 뿐이다. 걱정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번에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를 떠올려보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일에서 큰 데미지를 입었는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기가 불가능했을 테니까. 수습하느라 몹시 괴롭고 힘겨웠겠지만 또 그만큼 그 경험에서 배운 것도 많았을 것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 최소한 하나를 잃는 동시에 하나를 얻는 것이 인생의 이치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잃을 때 여러 개를 새롭게 얻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인 멈춤이다.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흐름을 통찰하는 것이다. 무작정 뭉뚱그려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걱정하지 말고 하나하나 분해했다가
하나하나 다시 조립하는 여유와 태도를 갖는 것이다. 나는 수첩에 멈춰야 할 시간이라는 항목을 마련해 놓고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브리핑, 미팅이 있는 날 아침에는 수첩을 열어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는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 팽팽한 긴장감에서 1분만이라도 벗어나 침착해지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놀랍게 줄어든다. 어떤 존경받는 투자자가 내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온통 머릿속에 주식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 큰 돈을 벌지 못한다. 시장 좌판 앞에서 한 푼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람은 결국 한두 푼에도 무너지고 만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들 것 같을 때에는 잠시 멈춰라. 나무보다 숲을 보라. 멈춰서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두려움의 용이 아니라 신과 우주가 두려움의 용을 당신에게 보낸 이유가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먹잇감이 되어주지 마라. 살면서 내가 힘겨울 때마다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과거를 뜯어고칠 수 없다. 단,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는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어떤 경험을 하고 났을 때에는 그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어라. 긍정적인 이름이나 제목을 붙여 기억은행 속에 예치해둔다. 그러면 그 경험이 비록 끔찍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 먼저 소환된다. 나는 파산했던 경험에 희망의 독설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가볍고 달콤한 희망의 속삭임이 아니라 내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 차디찬 희망의 쓴소리가 소환되면서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든다. 파산한 경험을 상처로만 두었다면 나는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아파하고 후회하고 씁쓸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이다. 바꿀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 일만 없었다면 에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성장했지 로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경험은 어떨까? 분명 좋았던 경험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제공한다. 좋았던 경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좋았던 경험을 소환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다. 좋았던 시절과 현재의 어려움을 비교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은 살아가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끔찍했던 경험이든 좋았던 경험이든 모두 과거일 뿐이다. 끔찍했던 경험에서 배우고 좋았던 경험을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 버데트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이 딱 이틀 있다. 그중 하루는 어제이고 또 다른 하루는 내일이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어제와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오늘을 써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라.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초조해하지 마라.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착할지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매일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면 충분하다. 걱정과 두려움에 붙들려 침대에 누워 달리는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긴박감 넘치게 만든다. 우리를 더 멀리 가게 만드는 연료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지루하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일상을 팽팽하게 만드는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목표에 도달하는데 긍정적인 연료로 사용하라. 사용하지 않는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반면 적극적으로 사용된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 발휘에 도움을 준다. 나의 코치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지금 당신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피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다. 무엇을 피하고 싶어 하는지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라.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다.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은 두려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만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두려움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게 통제만 당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두려움을 다루는 최선의 방책은 적극적인 행동이다.